네, 바로 선수 입장 하겠습니다. 먼저 여당 대표입니다. 5선에 빛나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고요. 이에 맞서는 야당 대표, 야권의 대표적인 4선 중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야 중진들의 거침없는 정치 토크쇼 국회 하이킥 지금 유튜브로 함께 방송에 나가고 있고요. 저희 모습을 보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표차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현 의원님께는 조금 글쎄요. 그래도 또 여쭤봐야 될 질문이라서 오늘 오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수감 전에 논현동 다녀오셨죠? 예, 다녀왔습니다. 예, 여러 이제 메시지들을 좀 남겨주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글쎄 제가 메모하고 그런 건 아니어서 정확하게 이렇게 전달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예. 그 여부를 떠나서 마음이 참 착잡한 하루입니다.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의 역사가 계속 이렇게 흑역사로 반복될 것이냐, 우리 대통령 문화, 전직에 대한 여러 가지 예우 문화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오늘 굉장히 무거운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서른 의원님 조금 어떻게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입장을?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서 이명박 대통령 다시 감옥으로 가게 됐는데 참 안타깝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다섯 실소유자가 누구냐? 국민들은 다 이명박 거다. 다 알고 있죠. 그렇다면 저라면요. 사과했을 거예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불찰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틀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하나도 안 보였거든요. 자기는 아무 죄 없고 뭐 나중에 밝혀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안 믿는 거죠. 참 안타까워요. 다 틀고 그리고 죄송하다고 국민 앞에 사과를 하면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나는 정말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당장 사과해야 되고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 국민의힘 쪽에서도 뭐 박근혜 대통령 결과 나오면은 또 사과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럴 일이 아니에요. 당장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된 사건 이 상황에 대해서도 당에서 이 당 대표가 사과를 하고 국민 앞에 진중하게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마무리될 거지 그냥 물쩍물쩍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네, 두 분의 간단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국회 하이킥 1라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운드 1. 지난 주말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전당원 투표 결과는 찬성 86.6%, 반대 13.3%로 집계됐습니다. 투표율은 26.3%로 전체 당원의 4분의 1 남짓 투표했습니다. 결과를 보고받은 이낙연 대표는 공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취지를 이해해 주신 당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야권은 맹비난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예견된 결과였다며 국민에 대한 약속을 당원 투표만 가지고 뒤집는 건 온당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민주당이 내년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할 것인가 이 여부를 놓고 당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했는데 투표자의 86.64%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원들이 관련 당원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서른 의원님, 그럼 결국 이 자체로 그대로 민주당 공천이 최종 결정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네, 아직 가정은 남았습니다만 이제 네. 당헌을 개정해서 공천을 해야 된다. 이게 당원의 이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쪽에 따라야 되죠. 네. 그래서 이 당원들이 이렇게 결정한 것은 예상은 했죠. 예상은 했는데 우리 당원들이 선택권은 국민이 갖고 있다. 시민들이 갖고 있다. 시민들에게 맡겨라. 당헌이 그렇게 돼 있지만 당헌 고쳐야 될 것 아니냐. 고쳐서 시민들이 결정하게 하고 그 뜻이 따르는 것이 그게 바른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봐야죠. 저는 우리 당원들이 건강하게 바른 판단을 하셨다 생각을 하고 이 뜻에 따라서 후보를 내도록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민주당의 결정 김기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사실 박원순 시장 낙마하고 나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될 때 민주당이 공천할 거냐 말 거냐 물기에 제가 100% 공천한다 그랬습니다. 예. 99%도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뻔한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예견되었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뻔한 결과를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법률적으로 따져보면
이 당원에 의해서 3분의 1 투표 참여를 안 했습니다. 26% 남짓했는데요. 네. 그러면 이게 투표 정족수가 성립이 안 돼서 투표 성립이 안 돼서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부결된 것이죠. 정확하게 따지면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경우에 무상급식 이게 찬반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투표가 3분의 1이 안 되는 바람에 깨어보지도 못하고 투표함을 깨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부결 처리가 되어버렸고 결국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기가 서울시장을 사퇴를 했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당원 개정안을 겨우 26% 남짓 참여해서 86% 동의했다 그러는데 전체 당원을 따지면 22%밖에 안 됩니다. 어떻든 당원에 정해진 3분의 1 참여가 안 됐는데 그걸 4.4 5.2 표현하듯이 이렇게 꼼수로 해서 가결된 것처럼 그렇게 선포하면 그 국민에 대해서 책임지는 정치의 모습이 아니죠. 면피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당당하지 못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사실 출신이신 유인태 그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민주당이 탐욕을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던데 저는 매우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김기현 의원님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문자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9219님, 투표하지 않은 당원이 73% 정도라면 과연 이 투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두 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해서 김기현 의원님 답을 주셨고요. 서른 의원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건 뭐 밖에서 보면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주장에 좀 잘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우리 당원들이 이걸 결정을 하자, 당원 투표의 뜻을 모아서 하자 이게 아니었습니다. 당 대표와 당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당원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자 이거였기 때문에 이건 의견을 묻는 절차이지 그게 법적인 뭐 절차를 따져가지고 한 건 아닙니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에 이게 3분의 1 규정에 제한이 받는다 했으면은 구장 안 있죠. 다 동원해서 투표하라고 그렇게 하죠. 전혀 그렇게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 결정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3분의 1 일정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서울시장 오세훈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서울 시민들은 무상급식 하자는 입장이었고 서울시장 오세훈 씨는 하지 말자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그럼 서울 시민들을 물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3분의 1이 안 됐어요. 이 법상 3분의 1이 안 되면 개표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거죠. 그 경우하고 이번에 이 경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네. 김기현 의원님 사실 조금 동의하십니까? 그건 좀 비겁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그러면 대놓고 예. 그냥 당원들 의견 수렴하는 것이라 그러면 수렴하는 거 그 쇼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대표께서 이렇게 하겠다고 뭐 그렇게 선언을 하시든지 해야지 그 커튼 뒤에 살짝 숨어가지고 이렇게 엿보듯이 하면 그 당당한 모습이 아니죠. 비겁한 거죠.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당헌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당헌에 그런 규정돼 있어서 당헌 개정을 해야 합니다. 당헌 개정 절차를 밟기 위한 과정이죠. 그걸 그렇게 뭐 커튼 뒤에 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실 건 아니고요. 우리는 정치를 당당하게 합니다. 그 당당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물어야 된다. 시민들이 갖고 있는 선택권을 왜 우리가 그냥 못 가게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민들에게 우리 후보 낼 테니까 시민들이 서울 시민이 결정해서 떨어뜨리면은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될 겁니다. 시민들이 결정해서 우리 당 후보를 선택한다면은 그 선택권을 우리가 박탈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후보를 내는 것이 말씀하시면 후보를 내는 것이 정당한 거라 생각하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문재인 그 당시 대표시죠. 문재인 대표께서 국민들에게 중대한 사고로 해서 고리가 되면 우리가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그때 약속을 시민들의 뜻을 물어서 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무조건 안 내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걸 가지고서 온 동네 다니면서 선전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 놓고 5년 사이에 한 번도 실천해보지도 안 하고 이제는 궁색한 변명을 하시는데 차라리 솔직하게 이거 막 후보를 안 내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후보 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국민들 보기에 합당한 것이지 그 조금 당당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반성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직자 검증위원회도 만들고 후속 직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젠더 신고센터도 만들고 해서 이 서울시장의 상황 이후로 우리가 반성하고 우리 고쳐야 할 점들은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서울 시민의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서울 시민의 선택권을 빼앗는 것은 옳은 방법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네, 다른 방향의 문자들도 많이 들어오고 계셔서요. 하나 또 소개해드리면 비록 당헌 당규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박한웅님의 문자입니다. 범죄에 연루된 공직자의 자리에 후보를 못 내세운다면 국민의힘 역시 최소한 2번은 대통령 후보 내지 말아야 하는 건가요? 이러한
여러 번 이런 이제 비판과 지적이 있었죠. 김계노 의원님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약속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민들과 약속에 관한 문제고요. 네. 저희 당에서 그런 경우에 대통령 후보 내지 않겠다고 당헌을 정한 적도 없고 약속을 한 바도 없습니다. 법률 사항이 아니고 당헌의 사항이고 그 당헌은 국민과 약속의 사항이란 말이죠. 네. 민주당에서는 그걸 국민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헌에다가 명시하셨고 문재인 대표께서 그걸 가지고서 선거운동 하실 때 열심히 그걸 가지고서 아주 사용하셨단 말이죠. 그래 놔놓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에 관한 문제지요. 이런 약속을 국민과 약속을 그냥 위반하는 데 있어서 당당하지 못하게 뒤에 숨어가지고 살짝 이렇게 엿보듯이 하면 그거 공당 특히 여당의 그 대표께서 그거 처신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네.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데요. 이런 찬반 논란들이 있을 수 있는 사안에 민주당 내에서 건전한 비판이 없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분이 없이 당에서 정하면 무조건 다 따라간다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가니 이게 과연 민주주의가 당내에 있는 것이냐. 그냥 무조건 뭐 지도부가 결정하면 다 될 것 같으면 이래가지고서 어떻게 당내 민주주의도 안 되는 그런 정당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것이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서른윤 의원님께는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역시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오늘 안철수 후보 역시 선거 비용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선거 비용이 총 838억 원이 들어간다. 민주당이 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청취자분들은요. 2173님 귀책이 있는 민주당에서 선거 비용 조금이라도 더 내야 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뭐 일리가 있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여야 간에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요. 네. 기책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통령 선거 기책은 없습니까?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등등은 우리가 한 당의 당인이 아니라 네. 법으로 향후 선거를 위해서 향후 네. 법으로 정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야가 예. 합의해서 이 결정을 해야 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 선거를 따지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고 난 뒤에 보궐선거를 했는데 그 비용은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따지면은 뭐 야당 쪽도 할 말이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민주당 당원 당규 개정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결과에 또 문제가 있는데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피해 여성에 대해서 거듭 사과를 하면서 철저한 검증, 공정 경선 등으로 가장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를 찾아서 유권자 앞에 세울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가장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 서른 의원님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당을 지지하는 서울 시민들, 우리 당원들이 결정이 건강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A, B, C, D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중에서 저 사람이 가장 이 상황에 맞는 사람이다. 이런 판단을 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당원을 믿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아주 건강한 우리 당원들의 이 결정을 존중할 것이기 때문에 그 결정 자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할 거라 봅니다. 네, 김계노 의원님 민주당에서 가장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 공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뭐 당헌 당규하고 아무 상관없이 가장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를 내야 되는 건 당연한 책무죠. 그러니까 이 박원순 오거돈 사태처럼 이렇게 해서 낙마했다고 해가지고 그 도덕적인 후보를 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책무인데 그 책무를 민주당이 어겼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오거돈 이분들 후보로 내놓을 때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라고 해서 내세운 것이지 비도덕적이라 내세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매우 비도덕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고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런 케이스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3번에 걸쳐서 광역단체장이 이렇게 잘못 공천된 것이 확인되었는데 그에 대해서 반성하는 의미로 후보를 안 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헌시짝처럼 내어버리고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리고 이렇게 다시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 내겠다 그러면 이건 그냥 거짓말의 연속이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진정성을 인정받겠느냐는 말씀이고요. 특히 그 피해자 문제에 관한 건데요. 그 도덕적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박원순 그 시장 사건에 관해서 피해자가 공개 질문을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에게. 아니 피해 여성에게 사과한다 그랬는데 뭘 사과하는 것이냐. 나는 사과를 도대체 인정할 수 없다. 나는 사과를 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질문하신 것이 지지자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겠죠. 지지자들의 2차 가해 속에서 피해자가 방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것이냐 아니냐 답변해달라 그랬는데 답변이 없고요. 사건이 공론화된 다음에 민주당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했는데 아직도 답변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번 사과를 통해서 피해자가 어떤 것에서 변화를 맞이할 수 있겠냐는데도 답변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피해자는 2차, 3차 가해에 계속 노출돼 있고 그 사건 수사는 지지부진이고 유야무야되고 있고 이런 현실에 대해서
말로만 사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거 어떻게 진정성이 인정되느냐라고 공개 질문하는데 답변이 없으십니다. 이 답변부터 하셔야 도덕적인 후보를 내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서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는 국회 하이킥입니다. 서른 의원님의 반론은 잠시 좀 열결시키고요. 광고 듣고 와서 듣겠습니다. 네, 우선 민주당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위한 보호라든지 진정한 사과를 먼저 해야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 공천의 진정성을 찾을 수 있다라는 김기현 의원님의 말씀 들었고요. 서른 의원님의 반론 간단히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박원순 시장 사건은 박원순 시장이 죽음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차 뭐 피해, 3차 피해 이 얘기를 하는 부분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안 좋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또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얘기하면 본인 피해자에게 오히려 이 피해를 입히는 결과가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원순 시장이 죽음으로써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거로서 정리를 하는 것이 도리일 거라 생각하고 누구도 2차 피해, 3차 피해 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얘기. 그리고 우리 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진중하게 사과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길 부탁합니다. 네, 월요일 코너 국회 하이킥 여야를 대표하는 중진 의원 두 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서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하이킥 대결을 해볼까요? 가겠습니다. 라운드 2. 집단 반발의 포문을 연 건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린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였습니다. 이 검사는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제목의 글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을 겨냥해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낀다고 썼습니다. 이 같은 일선 평검사의 주장에 전현직 법무장관이 가세하면서 논쟁은 달아올랐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SNS에 이환우 검사의 과거 권한 남용 의혹을 다룬 기사를 올렸고 이 기사를 추 장관이 SNS로 공유하면서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는 글을 덧붙인 게 사태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검찰 내부망에는 180명 넘는 검사들이 나도 커밍아웃 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네, 검찰에서 난데없이 커밍아웃 바람이 불고 있죠. 사실 이 커밍아웃이라는 용어는 성소수자나 차별 피해를 당하는 피해자들이 위험이나 불이익을 무릅쓰고 정체성을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변론으로 치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과 감찰권을 남발한다고 비판하는 것에 공개적으로 동의한다. 이러한 검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적지 않은 검사들이 추미애 장관의 행보에 대해서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인지 김기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태가 뭐 검찰에서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형사부, 공판부 이런 흔히 말하는 검찰에서 이렇게 특수부나 뭐 공안부 이런 형태가 아닌 비교적 좀 이렇게 그 한직 부서라고 한직이라고 하긴 그렇습니다만은 비인기 부서 네. 이쪽에 있는 검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도 말단 검사까지 그렇게 이게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현재의 정권이 검찰 개혁을 하겠다 그러면서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해서 그쪽을 우대하겠다 그러는데 거꾸로 그분들이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엉터리다 잘못됐다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방향이 완전히 속내가 전혀 다른 것이다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 추미애 장관의 이런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면 검사를 졸개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 직원도 아니고 쫄개도 아닙니다. 독립된 검찰, 준사법 경찰, 사법기관이고요. 다만 직무상 필요한 지시를 장관이 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장관이 직접 못하고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정해놓은 이유는 검사는 그냥 쫄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뭐 까라면 까라 이런 식으로 뭐 그냥 공격하라면 공격하고 덮으라면 덮어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하는 것처럼 확인되고 현장에서 느껴지니까 이 검사, 평검사들이 발칵 뒤집어진 거죠. 아니, 이 검사가 그러면 정치 편향적으로 이 장관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이 참모 아닙니까? 장관의 지휘하에서 장관이 까라면 까고 덮으라면 덮고 그래야 되는 직책이냐.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검찰청법에 7조에 보면 이 정당성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청 공무원 행동 강력 4조에도 보면 이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서 따르지 않을 그런 권한도 주어져 놨습니다. 그에 따라 자신의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인데 그에 대해서 무슨 좌천을 시키거나 성질에서 누락시키거나 하겠다는 보복 인사를 하겠다는 그런 시그널을 주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네, 서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 개혁을 하자고 하는 것은 오래된 이야기고 야당에서도 개혁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과거에 권위주의 정권 당시에 검찰은 권력의 신여였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신여라고 그랬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에 딱 한마디 있으면 다 알아서 했습니다. 그게 검찰의 민낯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 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금 한 2,000명 됩니다. 그중에 한 180명이 이 소위 커밍아웃을 했다는데 커밍아웃 참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대해서 지금 오늘 3시까지 33만 2천 명이 검찰들 다 사표 받아라 그러고 있습니다. 커밍아웃 하는 검찰들 사표 받아라 그러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검찰 개혁이 이게 국민의 여망이고 오래된 우리 국민들이 바람인데 이걸 정면에서 거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검 검찰, 정치 검찰이 나서가지고 추미애 장관이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에 철저히 저항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한 180명 되는 모양인데 그 다 잘라가지고 검찰 진정한 개혁을 하라. 이게 국민이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걸 바라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저는 지금 그걸 검찰 개혁의 시작은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는 일부터 시작입니다. 이렇게 이 청원을 올리고 있는 셈입니다. 저는요 우리 사회가 민주사회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검찰들이 그냥 마음대로 했습니다. 마음대로 하지 말자는 것이 이 정부가 갖고 있는 기본 표입니다. 그래서 검찰을 개혁해서 제대로 된 검찰로 가자.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검찰이 힘을 빼야 합니다. 특권을 없애야 합니다. 근데 지금 180명이 어떤 입장인지 모르지만 국민 일반이 볼 때는 지 특권을 지키기 위해 지금 저렇게 하고 있다. 이거는 이 정권에 대한 항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커밍아웃 하겠다는 이 검사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잘라라. 사표 받아라. 이게 국민들의 이 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찰들이 정말 이번에는 정말 이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나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검찰이 반성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반성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 180년들은 거의 대부분들 다 자기의 과거 비리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이다. 그래서 국민 30만 명 이상이 사표 받으라고 촉구하는데 서명을 했다. 여기 대해서 김기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청원에 30만 명 했다는데 100만 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청원이라고 하는 청와대 청원이라는 것에 계속해서 지금 민주당의 아주 극렬 지지 세력들일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분들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투표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계속해서 민주당이 끌려다니면 제대로 된 정당 역할을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저는 분명히 드리는데요.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를 반드시 장관으로 임명해달라고 청원을 했을 때 75만 7천 명이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조국 장관 제대로 된 장관이 아니다. 잘못되었다. 그리고 정권에서도 인정해서 내쫓았지 않습니까? 이만큼 이런 이 소수에 의해서 과잉 대표되는 것. 몇몇 아주 극렬한 분들이 계시죠. 그게 끌려다니면 결국은 어느 정당인지 그 정당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건전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죠.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민주당은 그 숫자 가지고서 이렇게 노름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화를 당할지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셔야 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네, 조국 장관의 부분은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지금 판정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야 할 부분이고 윤석열 검찰이 조국 장관을 어떻게 수사했습니까? 그 가족은 본인은 물론 그 부인, 가족 그리고 처가, 친가 그냥 이잡듯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해서 제대로 한다면은 나경원 전 의원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윤석열 장관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조건, 처가, 장모 이 부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감찰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앞을 내다보면서 얘기를 해야죠. 과거에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했는지 쳐다보면 비교하면 그 답이 번박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요.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저는요, 이번 기회에 검찰이 정말 반성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경찰에 앞장섰던 분들도요, 반성하고 새로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항명하고 하면요. 국민이 절대로 용납 안 할 거예요. 다 사표받아라는 말이 실제로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기현 의원님, 지금 서른 의원님의 말씀은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검찰, 지금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이에 저항하고 있다. 그것은 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과하고 그다음에 다른 문제는 다른 문제로 풀어야 될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 개혁의 본질이 무엇이냐? 권력의 시녀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 정권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이름만 검찰 개혁이지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 아예 애완견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시중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 휘하의 그런 그 시녀화에서 더 나아가서 법무부 장관의 직속 부하인 그런 그 애완견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인이 검찰을 지휘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검찰청법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건데 그 검찰총장을 아예 제거해버리고 법무부 장관 휘하에 다 들어와서 법무부 장관 사단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을 검찰 개혁이라 그러면 개혁이란 용어의 뜻을 바꿔야 된다. 거꾸로 가는 것, 나빠지는 것, 최악으로 가는 것, 그걸 개혁이라고 용어를 바꿔야지. 그걸 어떻게 그런 다른 뜻으로 사용하느냐는 거죠. 그런데요. 네. 윤석열 총장이 자기 자신과 그리고 저 장모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감찰이 들어가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은 검찰이 잘못하고 있으면 고치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저 김기현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검찰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하나도 없다. 이 얘기입니까? 어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저 라임 사건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보면은 검찰이 분명히 잘못하고 있다는 거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하룻밤새 1,000만 원 지수를 어떻게 먹습니까? 그것도 몇몇 검찰 매치서 이런 것 등등이 다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아무 잘못 없다고 얘기한다면 얘기 되겠습니까? 잘못한 부분은 잘못했다고 그러고 자기들 주장은 자기 주장을 해야 되는데 검찰 잘못 하나도 없다. 그리고 검찰총장이 지금 지방 다니면서 자기 패거리 모아가지고 정치검찰 뭐 당을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잘못 있으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예, 지금 당을 만드는 거냐 말씀 주셨는데요. 그 청취자분들이 문자를 많이 주십니다. 이 지지율 관련한 문자들을 주고 계신데요. 4500님. 그런데 이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윤 총장 지지율만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대선 후보 띄워주기 되는 것 같아요. 참고로 지금 대통령 후보자, 예비 후보자죠. 스스로가 나선 건 아니니까요. 후보로 볼 수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조사 결과 공동 1위가 이낙연 대표,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고요. 그다음에 그에 뒤이어서 3위죠. 3위 정도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이 과연 김기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 국민의힘 측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이걸 설스베이 말씀하셨던 거에 예.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저는 네. 검찰 변호하지 않습니다. 저는 검찰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추미애 장관이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네. 아까 라임 사태 술값 1,000만 원 그러셨는데 그 김봉현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인데 김봉현이라는 사람이 자기 보석해달라고 보석해서 석방시켜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D란 천하의 사기꾼인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그 말을 믿고서 그렇게 인정한다 이렇게 단정해 지으신지 그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지지율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네. 저희들은 당의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현직 검찰총장이 그 자리를 그만두자마자 바로 정치에 들어오는 것 그거는 바람직하지가 않다. 네. 상당 기간 인터벌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도가 갑자기 펄쩍 뛰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추미애 장관이 잘못하고 있다.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의 애완견화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판정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오늘 일간신문에 나온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윤석열의 임기를 보장하라는 것이 58%라고 나왔다 그러고요. 그리고 윤석열이 사퇴해야 된다는 것이 33.8%, 24%포인트나 윤석열의 임기를 보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더 많이 나왔다는 거죠. 이게 10월 31날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데요. 이처럼 이미 국민들이 추미애 장관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 개혁이 아니고 검찰의 신여가 더 가속화되는 것이니까 거꾸로 돌려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서 이미 판정석이 다 났습니다. 게임이 다 끝난 거죠.
그런데 그걸 자꾸 죽은 자식을 자꾸 살리려고 그렇게 하면 더 꼬이게 될 것이다. 지지율에서 더 큰 편차를 보이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서른 의원님, 대통령 후보 그 지지율 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3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윤석열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라는 그런 응답자가 과반이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옳고 추미애 장관이 틀렸다라는 그 여론이다라는 김기현 의원님의 주장에 대해서 짧게 반론 주시고 저희가 마무리 지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윤석열 총장이 지금 몇 프로 차지하는지 뭐 관심이 없습니다만은 대권 후보로 야당 대표에서 나온다면은 아마 그건 우리를 도와주는 걸 겁니다.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윤석열 총장이 이 임기를 채워야 한다. 그럼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요, 윤석열 총장은 해임돼야 될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보통 상황이었으면요, 제대로 된 그 국민들이 있으면 절대로 용납 안 할 거예요. 우리 대통령께서 이 임기를 채워주기 위해서 아주 무던히 참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상황에서는 해임시켜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임될 사유는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요. 해임해서 전국을 정리하는 것이 바르게 전국을 이끌어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전 김기현 의원님이 언급하신 윤석열 총장 임기에 관한 여론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수치가 나오면 조사 방법을 밝혀야 합니다. 방송에서는요. 그래서 알려드리면 문화일보가 엠브레인에 의뢰해 10월 30에서 31일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진행한 조사 결과였습니다.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심창현님 그 문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은 힘들고 아픕니다. 두 분 앞으로 민생에도 더욱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하이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